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건 공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가끔 뉴스만 봐도 차라리 귀신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섬뜩한 일들이 벌어지죠.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실제와 연결되고 현실에서 벌어지기 때문일 텐데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해코지를 하는 것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의 섬뜩한 행동을 보는 게 훨씬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아니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해야 하니까요. 저도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공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최근 오랜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따금씩 무서운 이야기를 보거나 들을 때면 꼭 생각나는 그 친구가 죽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저와 같은 중학교로 나왔다면 분명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를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부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작성합니다. A를 처음 만났던 건 중학교 1학년. 처음 중학교에 들어가 서먹서먹했던 반에서 같은 반 친구로 A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학교는 남자들만 우글거리던 남자 중학교였는데 이제 갓 사춘기를 거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A는 사고 한번 치지 않는 조용하고 평범한 녀석이었습니다. A는 흔히들 졸업하고 나면 기억이 잘 나지 않은 조용히 학교를 다니던 놈이었지만 나름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그리 어렵게 지내지 않던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에게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죠. 중학교 남자애들은 때때로 자신만의 취향을 키워가며 취미생활을 하곤 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애들과 어울리며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일진이 있는 반면에 비트박스, 랩, 웹툰, 애니, 게임 등 다채로운 취미생활을 하는 놈들도 있었죠. 그런 와중에 A는 다른 애들과는 다른 취미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소위 귀신이나 좀비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며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며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따금씩 본인이 본 무서운 이야기 중에 섬뜩하다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거나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있었던 괴기한 사건들을 설명해줄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 그 정도가 심해졌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A는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스쳐가듯 봤을 때 언젠가부터 이상한 물건들을 들고 연구를 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A는 오컬트에 심취해 있었고 소위 말하는 귀신을 부르는 의식이나 누군가를 저주하는 듯한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언젠가 곧 쉬는 시간이 끝나는 상황에서 반에 있던 애 하나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그 친구는 A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재밌는 것을 본 것처럼 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궁금해서는 A 책상으로 뛰어갔는데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A가 핀셋 같은 걸로 기다란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는데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누가 봐도 쥐의 꼬리처럼 생겨있더군요. 쥐의 꼬리를 이리저리 만지면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애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해도 A는 듣지도 않고 하던 일을 집중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잘 보라고 이게 사람 하나 골로 보내는 데 쓰이는 재료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더럽고 역겨운 걸 보고 있는 와중에 A의 광기에 찬 눈빛과 광대가 한껏 올라가 웃고 있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할 정도로 기억납니다. 겨울이 다 가고 2학년이 되었을 때도 A는 변함없이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다른 반으로 배정되면서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지만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오며 가며 A를 볼 일은 있었지만 별다르게 접촉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그러다 기이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A가 갑자기 너무 유별난 아이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친구들에게 건너들었을 때 A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인지 아니면 너무 오컬트에 심취해버린 것인지 자꾸 애들한테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죠. A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본인의 여자친구라고 말하며 소개를 해준다는데
A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그냥 사람 모양을 본뜬 종이만 덜렁 있다는 겁니다. 색종이를 그냥 사람 모양으로 오린 종이인데 그걸 본인의 여자친구라고 자랑하는데 그 모습이 꼭 으스대는 것 같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애들도 장난인 줄 알았지만 너희들은 여친 한 번도 못 만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게 장난이 아닌 것 같대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A가 그런 짓을 하는 건가 싶어서 A가 있는 반으로 가서 너 여자친구 생겼냐고 물어봤을 때 정말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A의 책상 위에 종이 인형을 들고 자랑하더군요. 1년 내내 A가 오컬트에 취해 있던 걸 봐왔던 저로서는 아마 이상한 의식을 통해 본인의 여자친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지금 어디엔가 있는 여자친구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A의 언행을 보고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내가 여자친구 어디서 만났는 줄 알아? 내가 소원을 들어주는 의식을 발견했는데 이게 조용한 곳에서 해야 했거든. 그래서 새벽에 몰래 집 앞에 있는 산에 가서 몰래 의식을 하고 있는데 글쎄 여자친구도 옆에서 의식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자기도 이게 취미라고 나 같은 사람 만나는 게 꿈이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졌대나. 아무튼 정말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는데 하는 행동도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 아무래도 소원을 들어주는 의식이 성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 너희들도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몰래 알려줄게. 완전히 들뜬 얼굴 표정을 하고는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하는데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말고는 드는 게 없더군요. 오밤중에 소원을 들어주는 의식을 하다가 여자를 만났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종인형에 대고 이걸 여자친구라고 자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섬뜩하더군요. 다른 애들은 그런 A의 모습이 재밌다는 듯이 낄낄대면서 오히려 A에게 더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고 A는 신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랑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연예인 누구랑 닮았냐 등등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대는데 A는 하나하나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심지어 키스까지 했다고 감촉이 어쩌고 저쩌고 자세히 설명하더군요. 더 이상 들었다가는 저도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일단 반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끼리도 A가 어쩌다 저렇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의식 같은 걸 하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할 뿐이었죠. 그러다 한 놈이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아무래도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새벽에 산에서 여자를 만났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여자 한번 만나본 적 없던 A가 말하는 걸 보면 묘사하는 수준이 정말로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는 것처럼 자세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커피 마시는 걸 처음 알려줬다거나 키스를 할 때 혓바닥을 어떻게 움직인다는 등 너무나도 세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신이랑 사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한들 애초에 대화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A에게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말하는 건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예 비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죠. 공부도 예전처럼 곧잘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굳이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평소와 같은 A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부모님께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전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사교시의 복도가 쩌렁쩌렁 울려 퍼질 정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악 수준이 아니라 가학되는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수업을 하고 있던 저희 반에도 그 소리가 전해질 정도로 소리가 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황하셔서 일단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앞문을 열고 복도를 살피셨는데 호기심이 왕성하던 애들은 그걸 참지 못했죠. 그대로 복도로 나가서 소리가 들리고 있던 곳으로 향했고 저도 친구들과 같이 나갔을 때 이미 다른 반 애들도 반대편에서 오고 있더군요. 그리고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소리가 났던 반으로 가보니 교실 뒤편에 A가 상기된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시간 그 반을 담당하던 수학선생님이 애 하나를 업고 계시더군요. 싸움이라도 났나 싶었지만 상황은 그 정도로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창문에 피가 튀어 있었고 바닥에는 흥건한 피가 쏟아져 있더군요.
선생님이 애를 업고 나가면서도 이미 옷에 피실갑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A의 손에는 대걸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실제 걸레는 없었지만 걸레를 달아놓은 쇠로 된 부분만 있었는데 누가 봐도 A가 그걸로 지금 실려가는 애를 찍은 것 같았습니다. 이미 그 반에 있던 애들은 반쯤 넋이 나가서 A를 보고만 있었고 A는 계속해서 혼잣말로 비명 아닌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 여자친구 무시하지 말라고, 내 여자친구 무시하지 말라고. 점심시간에 들어보니 그 반에 있던 일진 하나가 A를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일진들이야 애들 괴롭히는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문제는 A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계속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A가 발끈하게 된 부분은 일진이 성적인 이야기를 하며 놀리는 시점이었는데 수업 시간 내내 종이에 글을 써서 앞자리에 있던 A에게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걸 읽던 A가 끝내 열이 받았는지 갑자기 미친 듯이 뒤로 돌진해서는 걸레함을 열고 그걸 꺼내서 일진 머리를 그대로 찍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3-4번을 말이죠. 찍을 때마다 A가 했던 말이 있는데 영상으로 만들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추각하면 일진이 A한테 여자친구랑 그거 어떻게 하냐고 계속 놀렸답니다. 종이인데 종이로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근데 A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여자친구와 어떻게 관계를 하는지를 크게 소리를 지르며 설명했고 그걸 걸레로 찍을 때마다 외쳤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으로 학교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일진은 몇 달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방학이 끝났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A는 학교 폭력 관련한 조사도 받았지만 사실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었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간간히 A 소식을 들었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다 친구들이 A를 봤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지만요. 그렇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끝마쳤을 때까지 A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면 가끔씩 대화 주제로 나오던 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난달 반창회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 한 놈을 통해 A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까 A의 소식을 종종 듣고 있었다 합니다. A는 최근에 죽은 게 아니라 제가 군대에 가 있었던 6년 전쯤 죽었다고 하더군요. A는 중학교 때처럼 여전히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했고 그게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정말로 아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퇴원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저를 포함해 A의 소식을 처음 접한 친구들은 다들 당황했습니다. 적어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만큼 아픈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으니까요. 정말로 A가 귀신에 홀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소름이 돋은 발등만 만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A는 분명 귀신에 홀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산에서 만나게 된 여자가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네요. 그러다 광적으로 귀신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끝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것인데요. 아무리 공포가 좋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면 절대로 과한 건 좋지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공포학과 학생분들도 부디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